안녕하세요. 정치풍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다 받아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 징계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벌을 받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신청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봅시다.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날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연금도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 선이었는데 765만 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퇴직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인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혜인 의원이 현안 질의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죠.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퇴직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그게 가능합니까? 퇴직급여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지금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퇴직급여 신청과 관련돼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뉴스 보셨죠?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이게 이미 신청서가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알아서 했던 것 같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 중이에요. 이 신청이 만약에 진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라고 하면 그 신청서 심사는 기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청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요, 이 장차관급이 퇴직한 뒤에 퇴직급여 신청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퇴직 후인데 심지어 부처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직 중에 내란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다고 하면 퇴직급여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지급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기동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이거 뉴스 보셨어요, 차관님? 예, 봤습니다. 네. 나라 돈 축내는 벌레 아니다. 악성 댓글에서 상처 받았다라는 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 지급한다고 발표된 뒤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참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3년째 안 바뀝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 금액만 어디 광고하듯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참위 권고사항 장관은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정부 여당은 각시타를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처럼 지원금 액수를 자극적으로 언론에 장례 지원비 얼마다 몇 천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때 지원금 반대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차관님?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피해보상금 일절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면서 그거 그렇게 꼭 생색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들 굳이 금액을 이렇게 공개해서 이런 어떤 악플이 달리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보다 섬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매뉴얼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뭐 국비라는 표현이 뭐 얼핏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내신 성금을 이제 요청이 있어서 나눠드린 건데요. 보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세하도록 뭐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유가족들의 편에 하겠습니다. 서서 행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매뉴얼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계엄의 그 새벽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이 국회에 2대, 공관촌에 1대,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부에 1대, 총 4대가 그 새벽에 출차를 했어요. 네. 이거 서울경찰이 요청해서 나간 거다라고 답변 받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요청 받으셨습니까? 제가 시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답변하실 분 예. 계십니까? 잠시만 시간 멈춰주세요. 예.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시에? 0시 41분에 요청받았습니다. 0시 41분에 요청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해당 요청이 왔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님? 경찰청 IT 부서에서 연락받았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오늘 단전단수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통신 끊고 국회랑 공관촌이랑 대통령실이랑 군경이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서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소통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 장비는 주로 인파가 모였을 때 무선망 통신을 원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예.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이 잘 원활하게 안 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장비입니다. 근데 별일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이 이동기지국들이 그 새벽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통신을 끊고 그 상황에서 군과 경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장비가 항상 인파가 많은 곳에 나가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경찰에서 이거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예. 네. 방금 영예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통신망 심야에 이렇게 출동했던 사유라든가 그 경위 이것을 정확하게 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은 그 계엄령이 소위 말해서 피해도 입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잠시 동안 국회에 갑주려고 했다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아보면 정말 이 계엄령 자체가 그냥 갑주기식 계엄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무색해야 하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개시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 준비기를 시작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등 공소 내용에 모순이 많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 자료를 삼아서 우리 김용현 장관을 신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필두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과 경찰 수뇌부 재판이 줄줄이 개시됩니다. 우선 오는 2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계엄 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등 현역 최고위 장성들의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관위 장악 핵심 역할을 한 혐의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법원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엔 다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을 투입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우선적으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는데 긴박했던 당시 정황은 방첩사 출동팀 단체 대화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윗선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 하고 영장도 없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는다는 겁니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란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렇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이어 구속까지 시키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는데
앞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에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재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집행 계획을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논란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점을 앞둔 내란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흘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평소 선관위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보사위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로는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126건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